자, 몇몇 개인이 존재하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발견하면 이들은 각기 원하는 바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익 집단을 형성하여 그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리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죠. 예를 들어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겠죠? 자, 이러한 상식이 가로 열고 닫아. 이러한 상식. 공동 목표 있으면 공동 이익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이러한 생각은요, 기존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이익 집단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정책을 수립해왔다. 우리 오늘 지금 조금 전에 한 교과서 있잖아. 그게 봐봐. 기존 전통 경제학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경제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끝나는 글이었잖아. 지금 여기도요. 기존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 너희는? 뭐 이런 거잖아. 자, 조금 더 봐. 이를 기초로 이익 집단에 대한 이론을 정립, 정책 수립. 그러나 메인슈와 올스는요. 자, 밑줄 쳐. 합리적인 개인 이익 추구하는 거야. 아까 호모랑 같은 거야. 자, 언제나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전제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합니다. 누가요? 올슨이요. 공동 목표 달성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해주는 상황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요, 여러분. 기존 판단은요, 기존 판단. 이익 집단이 자동으로 형성. 개별 구성원들이 항상 공동 목표를 추구하여 행동. 자, 이게 이제 기존 생각입니다. 기존 판단. 근데요, 그런 보장이 없다고요. 올슨이 주장합니다. 올슨은 공공재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올슨 행동에 대한 설명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글의 어떤 형식과 단어, 중요 단어 계속 소름 끼치게 비슷한 구조에 있어. 지금 시장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구비하는 거의 모든 재화는 공공재 아니고 사유재야. 너희는 사유재를 알고 시험을 봐야 지금 처음 보는 지문 나올 가능성 있는데 안 틀립니다. 자, 사유재는 소비 과정에서 자, 경합성 동굴, 배제성 동굴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발생한대요. 자, 먼저 경합성이란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 자, 경합성 밑에다가 경쟁이라고 써놔. 경쟁입니다.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고요. 자,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해서 제외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그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은 사람, 이 뭐 헬스클럽에 돈을 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못 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배제성, 배제해버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이거 지금, 경합성인지 배제성인지 봐봐. 일정량의 빵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 빵의 일부를 소비하면 그만큼 B가 소비할 수 있는 건 감소한다. 이거 경합이야, 배제야? 경합성이야, 배제야? 경합성이지? 왜냐면 거기 지금 일정량의 빵이 있다고 줬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가 써놔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빵 A 나오는 부분은 경합성이라고 쓰십시오. 자, 다음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소비할 수 없다에다가 배제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경합성과 배제성 구분한다. 자, 그러나 도로, 공원, 치안, 환경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 이거는 지금 이제 아예 좋습니다. 도로, 공원, 치안, 환경은 공공재래. 자, 비용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공공재는 소비 과정에서 밑줄 쳐.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 적용되지 않음. 까지 알겠어. 자, 그런데요. 그러나 이런 특징 때문에 아까 군사비나 이런 거를 막 홍보한다고 해도 그거 돈 낼 사람 없다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 그러나 이 때문에 사유재와 달리의 세모, 사유재와 달리 공공재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이 치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공재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러 번 나오지만 무임승차. 됐지? 자, 지금 무임승차 문제는 여러분,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에서 발생합니까? 사유재에서 발생합니까? 공공재? 공공재죠? 저거 천둥 소리일까? 공사 소리일까? 천둥이야? 와. 자, 다음. 올수는 어떠한 이익 집단의 형성을 촉진한 공동 목표가 무엇이든 그 구성원이 얻게 되는 혜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푼다? 구성원이니까. 자, 어떤 특정 산업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을 통하여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내면 모두 똑같이 조합원 아닌 사람도 임금 인상. 그러니까 지금 결사반대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막 더웠던 사람들, 막 일 잘릴 뻔한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 회사 전체 임금이 오르는 거지 이 몇 명, 15명만 올려주는 거 아니라고. 이게 무임승차야. 그치? 결국은 공공재 성격이 뛰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 밑에 줄 조합원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든 운송기사가 통과된 법률에서 파생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립니다. 왜요? 공공재 성격을 띠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 이럴 때는 오히려 무임승차 하는 게 개인 합리적 선택. 자,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는 해고나 무임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집단행동의 결과를 기다리며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그게 가장 최선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갑니다. 그렇다면 이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집단행동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수는요. 첫째, 집단의 규모 조절. 그래서 무임승차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대. 야, 무임승차가 제일 합리적이야. 바보냐 너? 거기 왜 나가냐? 이걸 막재요. 자, 뭔가요? 좀 더 보자. 작은 규모 집단에서는 개개인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때 공헌하는 몫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이탈이 집단행동의 실패로 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막 자각하고 찔려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규모 조절하는 하자 이거야. 그래서요, 집단의 구성원들은 무임승차보다는 이 공공재의 획득을 위해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와 반대로요, 규모가 커져. 그럼 나 하나쯤이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집단행동의 성공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 누가? 내가, 자신이. 그래서 무임승차 전략을 취하게 된다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국적 대규모 소비자 운동보다는 오히려 소규모의 운동이 더 성공적이래요. 자, 첫 번째였습니다. 규모 조절. 자, 규모 조절이야. 자, 둘째. 조직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해 못할까봐 이해해 줍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을, 자, 밑줄. 노동조합의 가입 의무화. 그 다음, 비노조 조합원의 작업장 출입 제한. 얘들아, 첫 번째가 지금 집단 규모 조정이지. 두 번째가 강제적 조치인 거잖아. 이건 조금 이제 쌤 같은 스타일들은 쌤 같은 스타일들은 지금 좀 항의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강제적 조치를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여기 T 손 들어봐, T. 다 F야? 감성천사들이네. 근데 이게 막 변한다? 잘 변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강제적 조치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택적 유인책. 선택적 유인책이래요. 그래서 선택적 유인책이란 행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조합원으로서 혜택 또는 별도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선택적으로 꼬셔. 자, 이럴 경우요, 구성원들은 집단행동의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에 차등이 생기잖아.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런 거. 그래서 이 차등적 이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합리적 개인이 무임승차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죠. 야, 근데 그렇게 참여해도
버티다가 차라리 무임승차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끝까지 안 할 거고요. 그죠? 자, 따라서 적절하게. 뭐가 답은 아니야. 고안된 선택적 유인책은 합리적 개인의 무임승차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합리적 유인책. 자, 주인공 공공재 이해하셔야 되고요. 무임승차 때문에 이런 거 문제 생기니까 무임승차 방지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올슨이 주장한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올슨에 따르면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독서에서는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상대적 서술어 나오면 집중해야 돼.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비율은 줄어들고 감시와 처벌의 비용은 증가한다. 이러한 행동의 비용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큰 혹은 크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먼저 부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장 이해돼요? 집단행동할 때의 비용은 집단행동하는 게 제일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낼 거라고 참여할 거라고 그 얘기잖아. 됐지? 이것은 봉사활동을 위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심리적 위안이나 안정, 동료들의 인정 등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결국 봉사활동을 할 집단도 조직하고 내가 뭐 한 몇천 원 정도 더 낼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행동의 비율을 부담하는 양상 결국은 공공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를 바탕으로 조금 어느 한쪽을 편든다라기보다는 종합적인 걸 이해하게 하려는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